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기획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비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서 이제 피해본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유튜브라든지 또는 매스컴 또는 신문에서도 나올 정도로 세간에 좀 많이 알려져 있고 피해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거의 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획부동산 매매법인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럴수록 경우에 따라서 피해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있게 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투자는 좋지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어떤 재산을 증식을 하고 자산을 증식을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노후에 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잘못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감소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토지 투자 자체는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토지라고 하는 재테크 수단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을 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와 관계성을 맺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곧 개발될 땅 연예인도 당하는 기획부동산 천태만상에 대한 이야기가 현재 지금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있는데, 한번 기획부동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를 한 것이고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느냐, 사기를 당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걸그룹 중에서 소녀시대 태연이라고 하는 아이돌 가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자, 걸그룹 소녀시대 태연이 10억 원대 토지거래 사기를 당하였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어디냐면 기획부동산에서 당했고, 기획부동산이 현재도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월 초만 하더라도 LH 사건으로 인해서 이쪽 부동산 매매 쪽, 그리고 이제 기획부동산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피해 사례가 더욱더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는 연예인들조차도 이렇게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사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한마디로 말해서 한 필지 안에 300명 이상 소유가 된 필지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땅은 전국에 무려 22,199 필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필지 안에 소유자가 300명씩 들어가 있는 땅이 무려 22,199 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밑에 보게 되면 이 땅들의 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22,199 필지 안에 등록된 사람의 수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1,793만 3,905명에 이른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이 넘어가죠. 5천만 인구 중에서 무려 1,793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인원이 22,199필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 또한 마찬가지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요, 무려 한 필지 안에 4,857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 73번지 안에 보시면은 무려 138만 5,799 평방미터, 대략 한 40만 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40만 평 정도면은요,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땅 안에 무려 4,857명이 그 안에 소유자, 공동으로 소유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보면 청계산 국사봉과 이수봉 일대에
글쎄요, 정말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 수많은 사람이 투자에 임하셨는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은 무려 4,857명.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나중에 소유권 행사가 이루어질지 참 의문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시적으로. 저희 회사도 어떻게 보면은 너 똑같은 기획부동산 아니냐 이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회사가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기획부동산하고 같이 취급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회사와 저희 회사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좀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가끔 제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절대 그런 회사와 저희 회사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부동산이 어떤 회사냐?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간략히 정의를 하자 그러면 자, 기획부동산이란 각종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인데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죠. 특히나 이제 수도권 주변에는 워낙 개발 호재가 많다라고 보니까 그런 어떤 주변의 개발 호재를 미끼로 어떻습니까? 개발될 수 없는 땅에 그 땅을 갖다가 공략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그게 대부분 임야가 될 수가 있겠는데 임야 안에 수백 필지로 쪼개거나 또는 지분으로 나누어 분양하는 것을 기획부동산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권 주변, 그러니까 수도권 주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 호재가 많죠. 그러니까 수도권 주변에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 안에 소유권 여러 명으로 나눠서 어떻습니까? 지분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기획부동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위치에 좋은 땅에 여러 명 공동 소유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개발되는 지역에는 땅값이 절대 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싼 땅을 어떻습니까? 비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개발되는 그런 주변에 어떻습니까? 개발될 수 없는 땅을 공략을 해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개발 호재를 미끼로 비싸게 팔아 먹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획부동산에 현혹당해서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토지 투자에서 재미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자산 증식을 해서 노후 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맞이하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투자에 임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괜찮은 회사를 선점하는 거 이 또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 회사와 좀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 회사는 이제 중개법인과 경매 그리고 매매 이 세 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땅을 전문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시적으로 수도권 주변 같은 경우는 땅값이 만만치가 않죠. 요즘에 이제 지방도 땅값이 많이 올라서요. 예전에 3천에서 5천만 원 가지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개발이 가능한 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은 1억 내외로 투자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연히 수도권 주변에는 더욱더 그렇겠죠. 수도권 주변에는 적어도 3억에서 5억 정도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개발이 가능한 땅을 공략을 할 수 있고 추후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을 공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개 쪽 같은 경우는 좀 자금대가 좀 크신 분들이 많이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하시는데요. 무려 어떻습니까? 물론 수도권 주변 같은 경우는 10억, 20억, 30억 또 많게는 100억 이상 투자를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자,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꼭 돈이 많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소액을 가지고 적어도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데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부분들이. 마땅치가 않아서 수도권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방 쪽에 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고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자, 그런 부분들한테 저희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발이 되는 지역일수록 공급량이 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땅들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기 마련이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개발 호재를 통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땅값은 급등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어떤 원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억 내외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아무 곳에다가 개발 정보가 없는 아무 곳에다 투자해서 10년, 20년 장기 동안 묶여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입지가 중요한 자리, 앞으로 향후에 3년,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그 주변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있는데 내 땅 주변에 앞으로 향후에 역사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신설 IC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개발 호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액으로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주변이 개발됨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땅을 저희가 선점을 해드린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구할 수 없는 땅을 저희가 최대한 싸게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3년, 5년, 10년 동안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던 기획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어떻습니까? 기획부동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요, 중개도 하고 경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수수료 조금 받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매매 또한 마찬가지로 중개법인과 그리고 경매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비싸게 분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의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회사하고 거래하신다라고 하면 소액 투자로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땅을 거래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마련이 되리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는요, 요즘에 이제 매매 쪽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기획부동산이 어떤 방향성을 튼 것이 있는데, 이런 부실채권에 대한 쪽으로도 많이 투자자를 모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부실채권이 뭐냐면 이건 소위 NPL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 어떤 투자 시장보다는 좀 약간 전문가적인 투자 요소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매입을 할 때 내 돈 가지고만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시죠? 또는 뭐 아파트를 살 때 내 돈만 가지고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또는 상가를 구매할 때 또한 마찬가지죠. 항상 상가 또는 아파트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잡고 이제 돈을 빌리게 되죠. 예를 들어서 땅이 있는데요. 땅이 한 예를 들어서 한 50억짜리다. 50억짜리를 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많게는 80%까지도 대출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땅을 구매를 했던 사람이 본인 돈 20억을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50억을 매입을 했는데, 주변 여건이 안 좋아져서 50억짜리 땅이 경매가 나온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50억짜리가 입찰가가 자꾸 떨어집니다. 최저 입찰가가 떨어지면서 40억, 30억, 20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40억짜리 근저당권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이. 채권을 회수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부실채권을 갖다가 유동화회사에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개인한테 싸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채권인데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점점점 채권이 부실화가 되고, 부실된 채권을 어떻습니까? 손실을 털기 위해서 40억짜리가 5억의 시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10억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은 40억짜리가 10억에 회사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10억짜리 부실채권이 되지만, 많은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다시 50억에 또는 40억에 낙찰을 받게 한다라고 하면 10억짜리가 어떻습니까? 다시 근저당권이 부활을 해서 40억짜리 어떻습니까? 근저당권으로 변경이 되어서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습니까? 경매 입찰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회사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다양한 방법과 루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회사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관계성을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생사 모든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은 내가 홀딱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승장구하고요. 당연히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원앤원 TV는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회사로 이미지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회사로 더욱더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요,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십시오.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금대에 맞춰서 어떤 분들은 중개 쪽, 어떤 분들은 경매 쪽, 어떤 분들은 소액 투자라고 하면은 매매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고 저희 회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탄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